네, 자 시장의 이슈를 점검해보고 또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단기 포트 한번 점검을 해봤고 오랜만에 또 장기 포트 점검을 해볼까요? 지수가 약간 밀리니까 또 포트 안에 어떤 종목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오늘도 역시 하락하는 종목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가보죠. 자, 첫 번째 ICD입니다. ICD 지난주에 수익권 들어갔다고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바로 일주일 만에 또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손실권 들어갔고요. 길게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쨌든 제가 지금 화면에 잠깐 화면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차트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주식을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이제 수렴형이라는 어떤 형태를 많이 배워요. 그래서 예. 일단 지금 보시면 차트가 이제 거의 수렴형에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ICD는 길게 말씀드릴 거 없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애증의 종목이잖아요. 네, 뭐 ICD 아버지 네. 뭐 좋습니다. ICD 뭐 그래도 좋은 ICD 기업이니까. 아버지. 네, 네. 뭐 좋은 기업이니까 쭉 예. 한번 밀고 와보자라는 의견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오늘 다행히 외국인들 조금 매수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는데 네.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의견을 일단 보수적으로 오늘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봉 한 3번 정도 확인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만일 제가 내일 방송을 안 나오지만 내일 양봉 잡아주고 21선 위에 올라타면은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하니까 오늘은 일단 잠시 좀 보시고 내일 정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가보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이고요. 네. 사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불안정적인 어떤 상황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었죠. 근데 예. 어쨌건 간에 수요일까지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종가에 좀 부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도 호재성 이슈들이 쌓아가면은 응축돼서 폭발하는 시기가 분명히 오니까 SK 바이오팜은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저가 처음부터 아예 소개를 해드릴 때 이제 예. 올라가면 편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네.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호재성 이슈들이 앞으로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단지 최근에 이제 강한 물량이 한번 나왔었고 수급적인 부분이 좀 많이 꼬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일제약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일전자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고 맞아요. 종가 기준으로 1.68% 밀렸는데요. 일단은 차트보다는 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 지난주 월요일날 소개 후에 잘 나가다가 금요일날 훅 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 꼬리는 만들어주면서 이번 주에 반등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신일은 이제 전자파 어떤 전기 부담을 줄이면서 하는 그 LG 하우시스와 친환경 고급 바닥재를 이용한 네. 카페트 매트 같은 거를 런칭해서 지금 계속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겨울에 나오는 매출은 전체 매출에 비해서 그렇게 큰 매출 비중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겨울에도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곧 발표된 3분기 실적 어쨌든 지난주 소개드렸던 대로 괜찮은 수준 이상을 만들어 드릴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신일전자까지 이제 장기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점검을 해보고 또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한 종목들과 함께 지속 홀딩 가능한 종목들까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의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시장에 대한 좀 피로감이 굉장히 한층 더 강화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2,400만 가면 그렇게 좀 밀리는 형국이고 코스닥도 아무래도 대주주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인데요. 시장의 약세 원인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뭐 약세의 원인을 한번 제가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일단 뭐 어떤 하나의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준비한 대로 한 5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이것이 합쳐지면서 지금 시장이 계속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일단 첫 번째 15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그리고 세 번째는 3월 이후에 급증한 신용 융자 잔고가 시장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고요. 네 번째는 올해 유난히 많았던 대어들의 신규 상장 이 부분도 분명히 수급이 꼬이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이 5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겹쳐지면서 일단 2,400포인트만 올라가면 계속 시장을 눌러대는 어떤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5가지 이슈 꼽아주셨는데 미국 대선부터 함께 볼까요? 이제 2주 정도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한 치 앞도 모르겠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일단 제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잠깐 팁만 살짝 드리면은 네, 미국 현지에서 들으신 소식인가요? 네, 저도 이제 관심이 좀 많고 해서 예. 사실은 지난 대선 때도 이제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제 워낙 이제 그때 당시에는 힐러리가 이긴다고 해서 제가 아무 말도 예.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살짝 좀 팁을 드리면 네.
일단 제가 누가 이긴다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지지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그래요? 보실 수 둘 있을 사이의 거예요. 격차가? 그리고 플로리다 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이는데 플로리다에서도 이제 두 후보가 동률까지 올라왔다라는 이런 그래요? 얘기가 네. 들립니다. 그래서 이건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 같고요. 지금 누가 이길 거다라고 확답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근데 죄송합니다.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대선이 어느 정도 이제 흘러가고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네.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나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국 대선이 시작되기 한 일주 전쯤에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 확보 후에 대선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그린 뉴딜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린 뉴딜을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코로나19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듯하지만 유럽은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유럽 쪽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쪽은 다시 좀 폐쇄를 하는 분위기로 간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전처럼 네.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폐쇄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 해도 이제 사실은 좀 안 좋은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유럽이나 미국은 의료 체계에 대해서 좀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랑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시 폐쇄를 하면서 좀 뭔가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코로나19 관련 이슈는 잘 아시겠지만 겨울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올 수 맞아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는데 예. 이 테마는 잘 아시겠지만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됨과 동시에 이 테마가 사라질 겁니다. 지난번 신종플루가 사실은 그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사라질 수 있는 테마군이기 때문에 혹시 이쪽으로 매수를 하시고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조심조심히 하시고 주위에 주의를 기울이셔서 투자를 하시되 저는 조금 이제 비중을 좀 낮춰가시라는 전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코로나19 관련된 이슈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서 이런 뭐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라고 하셨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또 신용융자 관련된 이슈입니다. 또 최근에 신용융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약간 대출에 규제를 뒀었는데 다시 또 자금의 흐름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바뀌었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일단 네. 제가 이제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은 동그라미 친 두 시점이 있는데 이 시점은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2,400포인트 근처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신용융자 잔고도 같이 좀 밀린 흐름인데요. 참고로 이 자료는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최근에 그래도 신용융자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 3월 이후에 올라가는 그 부분은 맞긴 맞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리도 그렇고 신용도 그렇고 올라가는 속도 그리고 빠지는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부정적인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적정 비율 내에 혹시나 만약 잘못됐을 경우에 내가 그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와서 메꿀 수 있을 정도 비율 내적으로만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시장에 불확실성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최대한 레버리지 사용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잠깐 제 의견을 하나 드리면 네. 현재 시장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데 증권사들 이자 놀이가 너무 심합니다. 이 부분 뭐 정부에서 체크했으니까 신용융자를 이용하시는 분들, 뭐 신용융자를 이용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자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조정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추가 의견을 잠깐 생각나서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이슈 두 개도 좀 한 번에 좀 보도록 하죠. IPO들의 IPO 신규 상장 이슈인데 이 부분이 또 시장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나요? 네, 이거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삼성전자가 크게 움직이는 날은 나머지 시장 못 갑니다. 이겁니다. 올해는 유난히 많았습니다. 뭐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 그리고 빅히트까지 많았었는데 일단 이렇게 대여들이 상장하게 되면은 주식에 관심 없었던 외부 자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들도 정말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들어온 이 자금을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지 않게 뭔가 방어를 해주고 우리나라 지수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면서 그런 액션이 필요한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여들이 한번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수급의 쏠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른 종목에서도 빠지고 외부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몰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수가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끝났으니까 이런 거로 인한 연말까지의 어떤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또 주식 시장의 약세 요인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3억 원에 대해서는 변경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정말 네. 지겨우시겠지만 예. 아직 끝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멘트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저는 자신하고 그럼요. 판단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애매하게 흘러가는 적어도 30에서 50% 이상의 어떤 그
이유는 얘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바라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공정적인 투자 환경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해석은 절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국정감사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재정위원회가 감사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홍남기 총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뭐 안 드리고요. 마지막 한 말씀. 제가 주말에 친구랑 잠깐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3억 네가 한번 사가지고 주말에 한번 내년에 하는 그 주주총회 가가지고 네. 마이크 잡고 손 들고 나 대주주인데라고 한마디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웃을 것이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꼭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김선영 대표와 함께 시장의 약세 요인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좀 정리가 돼서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그래도 코스닥 또 약보합권까지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자 김선영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